네, 1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 민병성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 선생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수업 다 마치고 주말 중으로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금요일 날 코로나 사건으로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힘든 시간을 좀 겪으면서 학교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못해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찍어야지 해서 월요일이 됐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학교를 갔더니 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공가 처리가 되고 일찍 집에 와버렸어요. 학교에서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거치대 2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겨우겨우 어쨌든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해놓고 선생님 이렇게 손 보이죠? 선생님이 직접 가위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할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10번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제공하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1학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짧고 굵게 중요한 것들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면 이 1.1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는 파트는 끝나게 돼요. 이제 끝나게 되고 다음 이제 뒤에 있는 4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잠깐 복습할게요. 이렇게 쌤이 필기 해놨죠. 원하시는 친구들은 이 부분 지금 캡처 뜨면 됩니다. 캡처 체크. 네, 캡처 떴죠. 일시형 돼서 필기한 사람들 필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주결성이 별의 시작이었다.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진화 과정이 나뉘었었다. 처음에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아이들은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었다. 이거 글씨 잘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 보입니까? 적색 거성이 되었다. 주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여기도 있어요. 주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정도가 된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가 수소가 다 고갈되고 나면 적색 거성이 된다. 그래서 적색 거성은 중심부가 헬륨 핵인 상태이다. 헬륨으로 헬륨이 된 상태이다.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중심 온도가 1억 켈빈이랍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사실 너무 많은 암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몰라도 상관은 없다.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에서는 상세히 배운다. 그 다음에 이 적색 거성이 헬륨이 고갈되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서 중심부의 백색 외선과 가장자리의 행성상 성운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다음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큰 10배 이상인 애들은 적색 거성인데 초적색 거성, 즉 초거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너무 원래부터 크기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심 온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고 에너지가 계속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산소, 그 다음 산소, 네온, 마그네슘 설명 다 했습니다. 규소, 황 갔다가 마지막이 철로서 끝난다. 철로서 끝나는데 철보다 큰 물질은 별에서 생성된다 안 했어요. 그렇죠? 철 이전에는 다 발열 반응이었는데 철 이후로는 흡열 반응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결국 빵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가해져서 납이나 우라늄 같은 고질량의 원자들이 형성된다. 그래서 질량이 조금 작으면 중성자별. 이건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질량이 많이 크면 블랙홀. 그래서 이 철과 우라늄 사이에 있는 애들은 또 얘들이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붕괴되면서 형성된다. 요거까지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놓으면 도움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중성자별은 밀도가 굉장히 크고 질량이 굉장히 크지만 크기는 굉장히 또 작은. 그러니까 블랙홀도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주변 물질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물체라는 거죠. 중성자별도 거의 블랙홀과 근접하지만 블랙홀까지는 못된 아이들이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굉장히 고밀도다. 그리고 질량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전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별이 이렇게 있을 때 자전을 이렇게 한다라고 치면 자전축으로 이런 라디오 전파나 이런 X선이나 이런 고에너지의 에너지가 쭉 방출되고 있다. 뭐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은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별이 어떻게 탄생됐고 태양계도 결국 태양도 하나의 별이죠. 그럼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두 가지 딱 배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 요 밑에 내용과 여기 위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간단하게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만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꼭 보고 교과서 24페이지, 25페이지 여기 그림도 꼭 보고 여기 글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별의 탄생. 우리 1반부터 5반 친구들은 여기까지 진도를 미리 나갔다고 들었어요.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못 들은 우리 6반부터 10반 친구들은 집중해서 딱 들어봅시다. 먼저 우주 공간에는 성간 물질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분포를 하는데 일정한 거리에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군대에 줄 쓴 것처럼 따다다닥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균질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글씨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들고 갈까요? 비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비균질하게. 그러니까 어디는 조금 더 무겁고 어디는 조금 더 가볍고 애들끼리 어디는 많이 뭉쳐 있고 어디는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점점 뭉친 애들은 뭉친 애들끼리 왜? 밀도가 어디는 조밀하니까 조금 더 중력이 강하게 작용할 거란 말이죠. 서로 만유인력이 끌어당기면 조금 더 질량이 커지고 그러다가 점점 뭉치게 되죠. 플러스 본격적으로 한꺼번에 비균질하게 만들어주는 즉 밀도가 한 군데에 밀집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초신성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발생됐대요. 충격파. 우리 초신성 폭발이 빵 하고 터지면 굉장히 고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주 공간에 있는 티끌들을 한 군데로 쫙 밀어보내는 그런 충격파까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충격파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수축하면서 이때 뭐가 형성되냐면 성운이 형성됩니다. 성운이라 하면 이게 구름 문자죠. 별을 만들기 가능한 그러니까 별이 탄생하는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구름 덩어리가 뭉쳐서 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성운이 형성되고 또 주변에 충격파나 또 주변에 고밀도가 있으면 계속해서 뭉치게 되겠죠. 결국 어떠한 고질량, 고밀도를 가진 어느 한 점이 중심부가 될 거예요. 다른 데보다 거기가 질량이 좀 더 크면 걔들도 다 질량이 큰 것으로 하나 둘씩 점점 모이겠죠. 모이고 하다 보면 밀도가 많이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드디어 비로소 원시별이 탄생하게 돼요. 원시별이 탄생하게 된다. 원시별이 탄생한다. 원시별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계열성 같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밀도라서 빛을 어느 정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시별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또 에너지도 생성되면서 주변부는 수축하고 온도가 증가하면서 결국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계열성으로 여기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주계열성으로 여기서 진화를 하게 된다. 글씨 잘 보입니까? 쌤 글씨 좀 못 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간 물질 상태에서 어느 한 군데가 조금 더 밀도가 좀 많게 된다. 그러면서 충격파 등에 의해서 더 많이 밀도가 밀집하게 되면 성운이라는 티끌이 많이 뭉쳐져 있는 하나의 고온의 가스 덩어리가 형성된다. 이 고온의 가스 덩어리가 하나둘씩 뭉치면서 결국 최초의 원시별이 탄생하게 된다. 원시별의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한다. 여기까지가 별의 탄생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별의 탄생을 봤다면 마지막으로 태양계의 탄생, 즉 태양계의 형성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원시별이 탄생할 때는 별만 가운데 딸랑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과서 24페이지 그림, 25페이지 그림처럼 중심부의 밀도가 큰 곳에는 원시별이 딱 형성되지만 주변부는 원반부랑 같이 형성되게 돼요. 원반부, 그냥 원반이라고 해도 되고 원반부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밀도가 큰 곳으로 이런 성간 티끌이나 가스들이 모이게 될 때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게 중심이라고 했을 때 보입니까? 요렇게 그냥 일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요런 식으로 검은색처럼 직진으로 쫙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빨간 선처럼 요렇게 하나둘씩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심부에 원시 별이 형성됐을 때는 주변부는 이런 원반부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보입니까 그림?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럼 이 원반부에서도 다시금 티끌들이나 먼지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는 상태예요. 뱅글뱅글 주변을 돌면서, 즉 원시 별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전을 이렇게 뱅글뱅글 하면서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놈들은 빠르게 돌죠. 중심부로 또 가까이 모일 거고, 가벼운 아이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고, 멀리까지 탈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모이는 미행성체가 형성되게 돼요. 미행성체가 처음에 형성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미행성체는 크기는 약 1km에서 10km 정도 되는 미행성체들이 하나둘씩 형성되고 있다. 그러다가 이놈들끼리도 부딪히게 되겠죠. 서로 충돌과 병합이 일어나요. 충돌, 병합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이 되기 전 원시 행성이 됩니다. 우리 별도 원시 별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별이 됐던 것처럼 행성도 원시 행성이 있다가 그 다음에 행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원시 행성으로 성장한다. 근데 이때 충돌, 병합하는 이 단계가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때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들끼리 부딪히면서 이 원시 행성이 형성될 때 투당 부딪히면서 온도와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태양계가 하나둘씩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중심부의 원시 행성이 주계열성, 즉 태양이 됐고, 다시 중심부의 원시 별이었던 놈이 주계열성으로, 즉 태양으로 되었고, 주변부, 원반부의 미행성체끼리 부딪혀서 형성된 원시 행성이었던 놈이 행성이 되면서 태양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됐나요? 영상이 길면 또 이런 여러 환경에서 영상이 되게 길게 되면 여러분도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금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건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중심부에 이 원반부에서 중심부에 굉장히 질량이 큰 고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다, 지구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이다 라고 분류하는 기준이 딱딱하냐, 고체냐, 그리고 기체냐, 가볍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통 여기가 수, 금, 지 있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소행성대가 있죠. 이 소행성들의 기준으로 안쪽에 무거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바깥쪽으로 가벼운 기체들이 날아갈 수 있었다. 멀리까지 이 중력을 벗어나서. 그래서 바깥에는 가벼운 기체들로 이루어진 목성, 토성, 천왕성, 목토청, 해왕성까지 바깥에 있었고 안쪽에 중심부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딱딱하고 무거운 지구형 행성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오늘 원래 6반도 바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학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착오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고른 품질의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성적도 잘 받았으면 좋겠고 일단은 끝이다. 다음 주도 온라인이겠죠. 2주 동안 온라인이니까 다음 주에 4단원에서 뵙겠습니다.